음식에 담긴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듣는 푸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앵커 혹시 네. 채소 소믈리에라고 들어보셨나요? 채소 소믈리에요. 네. 소믈리에 하면 아무래도 와인이 제가 입고 있는 옷처럼 와인이 좀 떠올리긴 하는데 네. 이전에 푸드톡톡 시간에 저희가 물맛을 감별하는 워터 소믈리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네. 좀 채소 소믈리에는 생소한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채소에 대해서는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채소 소믈리에 과연 어떤 직업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이혜리 기자 대신 오늘 스튜디오에 채소 소믈리에이자 요리 연구가로 활동 중인 홍성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가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궁금하니까 네. 바로 여쭤볼게요. 네. 채소 소믈리에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채소 소믈리에는 채소와 과일에 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가치를 전달해주는 전문가인데요. 잘 접하지 않는 채소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요리법, 그리고 손질법, 서치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영양소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까지 알려주시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과정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농장에서 어떤 채소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채소가 어떤 재배 과정을 거쳐서 식탁에 오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네. 위해서 이제 실제로 농장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재배 과정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지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채소를 추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싱싱한 채소가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채소 소믈리에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잘 자란 채소가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채소가 유통이 되면 소비자가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건강한 채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제 제철 맞은 채소를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리면서 그걸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네, 건강하게 자란 채소를 이제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자연스럽게 맛있게 먹는 방법도 이제 알려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자란 채소를 이제 거의 매일같이 구매해서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을까 이제 다양한 요리법을 연구하는데요. 이제 제가 요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죠? 바로 소금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아, 네. 소금의 양이요. 아무리 이제 맛있게 먹어도 이제 소금이 과하면 이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데 네. 싱싱한 채소를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소금을 적게 쓰고 이제 뭐 간장이나 젓갈류 같은 발효액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 간이 소량만 활용해도 아주 맛있게 배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채소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는 방법까지 네. 추구하시는군요. 제가 요리를 사실 잘 몰라서 네.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 소금 대신에 간장이나 젓갈을 사용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요리든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국한돼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뭐 요리에 따라 네. 이제 조금 다양하게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국이나 나물류는요. 네. 이제 국간장이나 젓갈류를 소량만 하게 되면은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면서 액체류이기 때문에 금방 겉면에 맛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이제 소금만 먼저 뿌리는 것보다 네. 먼저 그런 이제 젓갈류나 액상류를 살짝 넣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가루류인 소금을 넣어야지만이 간을 조금이라도 저염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소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또 맛있는 채소가 뭔지 궁금한데 요즘엔 어떤 채소가 맛있나요? 지금 이제 5월은요 마트만 가면 아마 다 보실 거예요. 네. 햇 마늘종이에요. 오. 네, 이제 지금이 딱 제철인데 색이 선명하고 단단하게 쭉 길게 뻗어 있는 네. 햇 마늘종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늘종은요, 마늘에 이제 꽃줄기 되죠. 그래서 마늘과 버금가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네. 비타민 C, 칼륨,
그리고 알리신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피로회복과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항암 효과에도 예방이 있습니다. 네, 푸릇푸릇하고 식감도 좋은 이 마늘종이 영양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었네요. 네. 저는 이 마늘종 하면 사실 그 멸치랑 같이 볶아낸 밑반찬이 네.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뜨끈뜨끈한 밥 위에 네. 얹어서 먹으면 정말 네. 맛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밥도둑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요리가님이 알고 계신 마늘종 맛있게 먹는 법도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항상 한 채소를 한 가지 요리법만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면 문제인데요. 그쵸. 마늘종도 보통 조림 아니면 장아찌로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마늘 대신에 어느 요리에 넣어도요, 이제 향과 맛이 진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져가지고 볶음 고추장이나 볶음밥에 즐겨 드셔도 마늘종 편식하는 아이들한테도 네. 굉장히 접근하기 좀 쉽죠. 네, 정말 마늘을 좀 싫어하는 분들은 마늘종을 활용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연구가님께서 3가지 종류의 채소를 섭취할 것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고 모두 네.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요.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랑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마늘종 같은 줄기채소 그리고 연근과 같은 뿌리채소 이렇게 그렇게 3가지요. 삼총사인 세 네. 종류를 조금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왜죠? 그 효능이 다 다른가요? 네, 이제 우리가 또 어느 옷을 입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고, 아, 그렇죠. 예, 이제 기분이 다른 것처럼 같은 채소라고 해도 종류별로 들어있는 영양소와 그 매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개 줄기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단단해서 이제 요리를 해도 영양소 섭취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요. 네. 또 잎채소는 역시 비타민이나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서 많이 섭취하면 또 도움이 되고 뿌리채소는 위장을 좀 보호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조금 강화된다거나 또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 네. 이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이제 시금치 볶음을 네. 만드신 건가요? 네, 네. 이제 시금치도 보통은 무쳐서만 많이 드시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볶아서만 드셔도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채소 사이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어서 안 맞는 것들끼리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오이랑 당근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 두 가지 채소를 함께 드시게 되면은 당근에 들어있는 효소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이 밖에도 미역국에는 파 안 넣죠. 네. 그런 것처럼 미역국과 파도, 미역과 파도 어울리지 않는데 파 속의 유황이 칼슘의 흡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시금치는 근대와 함께 또 섭취하게 되면은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통 김밥이나 비빔밥 먹을 때 오이와 당근을 같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렇다고 과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 정도는 그래요? 함께 그 해도 정도는 괜찮다는 네, 말씀이시죠? 괜찮습니다. 자, 무조건 골고루 먹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어울리는 것끼리 먹으면 좋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요, 이제 한 가지만 과잉 섭취하는 것은 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어떤 거든 골고루 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드시는 게 이제 내 몸 상태에 훨씬 더 좋은 역할이 될 수가 있고요. 상황에 맞게 기호에 맞게 채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채소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과유불급이었네요. 어,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채소 소믈리에 역할이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이제 즐겨 드시게 하게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는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채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제 연구는 이제 참 의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또 키우고 재배하는 것부터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오늘 채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는데요.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채소 소믈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채소를 위한 연구 계속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